네, 금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도대체 시장이 언제까지 빠지는 걸까요? 하락하는 장 그래도 마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이번 주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락하면 반등도 나오는 법입니다. 힘내서 지금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이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주의 세계는 주식창 하창봉 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오늘 시장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조정을 이용해서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까 하는데 네. 이 첫 번째 이슈를 잡은 이유가 하창봉 고수께서 저희 마감 전략 나오실 때 네. 시장 빠지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시장을 믿고 네.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매수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믿고 가볼까요? 그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락의 폭에 따라서는. 네. 근데 오늘 장의 하락의 내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지금 2시입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의 파워면은 종저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정 끝날 계속 때까지 밀린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은 그 정도의 이제 하락 파워인데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지수 저점을 논하는 걸 미리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 왜 빠지느냐 하잖아요. 그걸 한 번만 또 곱씹어 보면 추석 쉬고 왜 올랐느냐를 한번 대조해 보면 됩니다. 네. 추석 쉬고 우리 장이 또 어느 정도 한 7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이라는 뉴스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빨리 미국이 부양책 합의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때만 해도 이 유럽 쪽에서의 트럼프 그 코로나 이슈가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시 어제 보면 프랑스 뭐 봉쇄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진 거죠. 체력이 떨어졌고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뭐 LG전자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만 이쪽은 별로 안 빠지는데 네. 결정적으로는 장에 일단 수급에 주체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 장의 주체였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게 안타깝게도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와 운수 창고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포함해서 전기전자 업종 뭐 삼성전자를 직접 팔고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전기전자 업종과 가장 결정적으로 9월장에 가장 큰 힘을 준 게 바로 자동차 섹터인데 이게 또 정의선 효과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하나 나와버렸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네. 철저하게 현대차는 빠질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팔아야 된다서 보는 사람인데요. 일단 어. 현대차 쪽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 못했던 이 힘을 좀 털어버리니까 코스피들을 빠지는 거고 뭐 코스닥이야 뭐 굳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좀 크니까 네. 약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명절 이후에 들어왔던 상당히 가볍게 들어왔던 기대감으로 인한 그 유동성 자금이 다시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명절 전 수준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5% 가까이 이제 빠졌는데 단기간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져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닌가요? 자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수급적인 거에서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니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선이 깨서요? 아니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뭐 차트를 그냥 좀 띄워볼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봉도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일봉인데요. 뭐 기술적 분석 가들은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약간 그래도 지금 코스피 자리 오늘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일봉 기준이고요. 주봉과 월봉으로 바뀌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좀 잊고 있었는데 지난 한 8주 동안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박스권에 있는 거라 제가 기준점을 좀 잡았는데 코스피가 네. 만약에 2,300을 건드리면 이건 못 올라옵니다. 일단 정거리 대응을 그러니까 코스피가 2,300을 만약에 뭐 지난번쯤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네. 10월 말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다시 이 정도 라인을 다시 오면 어느 정도 2,200 초반까지 열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낫다는 건 뭐냐면은 매수를 논하는 관점에서는 차라리 한 박자 더 기다리셔도 돼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한 박자 기다리면서 네. 지금 이 조정을 하락을 그냥 빠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팔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버텨요? 왜 판다는 말은 이제 네. 매도라는 표현인데 종국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버틸 때 네. 모든 종목을 다 버틸까요? 아니면 원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가지치기를 해서 종목을 좀 압축해 두자라는 정말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네. 끝까지 내 포트에 남겨놓아야 되는 그 투자의 팁이 있을까요? 그 종목 일단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통상적으로 11월 달, 12월 달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약합니다. 그는 올해는 더 약할 거고요. 우리가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그러면 근데 그럼 대형주는 조금 덜 빠지고
중형주는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중형주가 우리가 막 좋다고 했던 자율주행, 그린 뉴딜 이런 자율주행은 뭐 친구들 사실 테마성을 봐야죠. 예. 근데 워낙 가장 강했던 쪽이니까 또 변동성도 컸지만 또 많은 분들이 종목 얘기할 때 그 종목들 제일 먼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좋다고 하는 그런 관련주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뭐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비메모리가 이제 그쪽 부류가 속한 거고 제가 바라보는 자율주행은 이건 너무 이번 때 그냥 한두 달짜리 이벤트 매매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완전 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관련된 가능한,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 관점으로 보는 하나의 상당히 그러니까 테마군이 조금 약한 하나의 테마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투자가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지금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그 중요한 장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을 다 팔고 다시 사고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장은 전국적으로 11월 달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저 포함해서.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선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끝났다는 말은 그럼 대선이 끝났는데 갑자기 왜 장을 좋게 보느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부양책에 대한 속도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명심하고 장을 가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체력 회복이 우선이라 했는데 체력 회복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조금만 잡혀주고 여기에 부양책이 나오면 되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잘 잡히지 않으면은 이번 주처럼 백신 개발 속도에 대해서 차범이 안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번 주는 다 터져버린 거죠.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다 백신 지금 잘 안 된다 그래 버리고 중단된다 그러고 여기에 부양책 계속 입씨름하고 또 어제 바이든 참모 쪽에서 코로나 확진 이야기 나와 버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붕 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네. 악재를 더 반영을 하다가 단기간 빠질 만큼 빠지면 이제는 조금만 나아지는 흐름만 나와도 반등의 힘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등도 저는 되게 가볍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대를 해서 우리가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그래도 지금은 좀 섣부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지수 위치를 레벨을 놓고 보면요. 네. 제가 그어둔 그러니까 코스닥은 한 810선 정도를 보는데 이거는 한 큐에도 빠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건드릴 확률이 낮는데 당장 월요일이 됐을 경우에 아마 말씀드렸던 코스피 2300이라든지 코스닥 800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테스트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전략이고 테스트를 하지 않고 어제 미국장의 오후장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말에 네.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다면 뭐 오늘의 어떤 종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 오늘 2시는 지금 2시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종목을 무리해서 팔기도 늦었고요. 그렇다고 여기가 저점이야 해서 매수를 한다는 거 네. 그 자체도 뭐 그렇게 잘했다고 박수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장이 좀 회복이 되는 기미를 보였을 때 네. 만약에 담는다면 일단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들이 빠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쪽을 제일 먼저 담으시겠어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한 가지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의 중심이 누구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요? 외국인이죠. 네. 그럼 결정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데 외국인 삼성전자 아니에요? 순매수 상위 종목은 결정적으로 전기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네요. 삼성이 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포함됩니까? 중소형주의 낙수 효과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여쭤볼게요. 우리 다음 오늘- 주에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다음 주에 막 굵직한 기업들이 다 발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것과 맞물려서도 같이 볼 수 있나요? 근데 대형주는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와 주가는 디커플링이 좀 많이 근데 생깁니다. 그건 그건 우리 맞아요. 이제 가까운 시기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느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스들이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미 패시브라든지 주요 액티브의 상위 종목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 발표 후에 급하게 추가 매수한다든지 추가 뭐 아예 돌발 변수가 아닌 이상 갑자기 빼는 경우가 좀 없기 때문에 뭐 대형주 실적 발표는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좋냐 하면 그 다음 주 테슬라 실적 발표 있거든요.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친구들이 다 발표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낙수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좀 보면 좋은데 그 일정 매매 할 만합니까? 일단은 넷플릭스, 아마존은 패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잘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폭탄을 갖지는 않아요. 왜? 장애 체력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다만 테슬라는 되게 관심이 갑니다. 네. 그럼 2차 전지주들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도 계속 좀 같은 이야기를 한국경제TV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의 이제 주가를 막 우리가 2차 보는 전지. 네, 바로 지금 너무 자유로운 토론이군요. 네. 2차 전지를 그동안 LG화학과 삼성, SDI 주가를 보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하시면은 오히려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LG화학은 이제 LG화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와, 다르다. 다른 분들 다 그린 뉴딜, 뭐 중목대 빠지면 사보자, 자율주행 조정 나오면 사보자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린 뉴 말씀 나오시고 요즘 방송이 너무 자유로운데 뭐 그냥 편하게 하시죠. 지금 2차 전지랑 삼성전자를 네. 비롯해서 그린 뉴딜도 그럼 같이 그럼 좀 테슬라부터 정리해볼까요? 먼저 좀 보면 테슬라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21일 날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 물론 어저께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니콜라와 마찬가지로 왜 이번 주가 조금 그렇냐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이번 주 테슬라 혹시 주식의 변동성을 좀 보신 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이요.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 근데 우리가 금방 잊고 먹었는데 8월 달, 9월 달에 가장 중요했던 게 소프트뱅크 손정희 의장의 콜옵션 이슈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우리 옵션 만기주가 되게 되면 특히나 IT주 같은 경우는 손정희 의장의 어떤 콜옵션 행사 여부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IT를 눌러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12를 출시하기 전날 6% 올랐다가 눌러버렸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기술주들이 이 10월 옵션 만기를 무난하게 넘기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그림을 그려갈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중심 잡으시면 충분히 다음 주에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이라면 충분히 테슬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기차 부품주가 당연 먼저 움직이겠습니다만은 기타 다시 조금 쉬어가 2차 전지 쪽으로도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와 함께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옵션 만기를 무난하게 보내는 기술주들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2차 전지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IT 중소형주에 대한 낙수 효과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 있지만 시장이 회복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아보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방금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다음 주에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의 이제 효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최근 들어서 이 현대차 그룹에서 눈에 띄게 움직이는 건 현대글로비스고 오늘 현대차, 기아차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좀 각각 다르게 봐야 되나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면 현대차가 이제 거의 잘 가다가 좀 미끄러졌는데 기관들이 10월 접어들어서 급속도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왜 기관들이 현대차를 팔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주가가 뭐 잘 좋게 나왔고 사실 3분기 실적 기대치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네. 나쁘지도 않고 또 현대차의 뭐 내년도 이 GMP라든지 재료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한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는 거기에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자금들은 패시브 자금들을 좀 추정해야 되는데 바로 정의선 효과의 역효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가 현대차보다 글로비스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왜 그런데? 그러면 지분 관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혹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정의선 회장은 사실 똑같아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적으로 지분율이 작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입니까? 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은 정의선 부회장도 똑같아요. 현대차 지분율은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기아차 쪽으로 해서 정의선 회장이 들어왔는데 그럼 결정적으로는 시장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대차 그룹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배구조. 네. 이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결국 지주사 전환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주사 전환은 가장 간단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주에서 오너가 되는 입장에서 지분율이 작은 회사의 주가는 올라야 좋은 거고 또 그 회사의 실질적인 중심에 있는 그 기업들은 현대그룹 같은 현대차란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현대차의 지분율은 낮기 때문에 네.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게 되면은 글로비스의 주가와 기아차의 주가는 현대차 대비 상방하게 되고 여기에 지금 보면 글로비스는 또 다른 재료까지 있잖아요. 수소.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대차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럼 기아차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기아차는 또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현대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 또 자동차 본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완성차 업장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조금 더 보셔야 되고 만약에 부품주라든 지배 구조로 가셨을 때는 철저하게 뭐 원래는 현대차 모비스 그림이었는데 지금 거의 글로비스 그림으로 가니까 글로비스 쪽을 탑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글로비스를 그래서 20만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지배구조 개편을 따지면 그렇기는 한데 우리 현대차 얼마나 좋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었고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단순 지배구조의 이슈만 봤을 때
흐름으로만 지금 앞으로의 주가를 전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지금 내려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대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어느 정도 사실 현대차가 최근 2달 만에 따블랐단 말이에요. 90% 오른다는 90%가 상승한 자리에서의 변수가 좀 나온 거죠. 네. 증시가 흔들리고 정유선 회장이 등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으로 기관 매수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마 양매도 나올 건데요. 이쪽은 수급 쪽으로. 네. 어느 정도 주식을 조금 덜어둘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는 지금 숏 매도가 아니고요. 현대차에 지금 들어오는 외국과 기관의 매도는 수익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 픽스하겠다는 거고 수익을 픽스하든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통 펀드에 편입하게 되면 네. 다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차의 가중치를 조금 내리고 의외로 글로비스의 가중치를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의 약세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 약세를 말하는 거죠. 뭐 현대차는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버텨보시고 일단 매력도를 따져본다면 지금은 현대글로비스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현대글로비스 오늘 이런 장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반등 흐름 타고 있다, 진행형이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자, 이런 현대글로비스를 필두로 해서 오늘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선방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이러니까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확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 보면은 한국가스공사, 이원 이제 수소 모멘텀이 있는 쪽과 S코넥, 조강 ILI 안 올랐던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오르고 좀 후발주자로 뉴딜 관련주 안에서 오늘 선방하는 종목군 안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뭐 올해 하반기 키워드는 수소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에서 보면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원 이 다 LPG 공급한 회사잖아요. 네. SK가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정부 주도에서 어저께 바로 나온 이야기죠. 정세균 총리가 수소 구축, 그러니까 수소를 이 수소 제조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가 됩니다. 또는 수소 충전소를 하는 LPG 쪽이죠. 천연가스 하는 그 수소 제조업자에게 LPG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 쉽게 말해서 LPG 팔다가 이제 수소 가스 판다는 거죠. 네. 예, 그거를 법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주고 정부 주도가 나간다고 하니까 국내 3대 어떻게 보면 LPG 제공업체 이원이라든 SK가스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연일 좀 사랑을 받고 있고 네. 근데 또 하나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SK가스, 이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입니다. 최근에 장이 흔들리니까 은근슬쩍 이제 정권사 배당 관련 리포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 공통점까지 걸린 상태에서 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요. 절대 주가는 비싸고 코스피인데 고배당 주고 유통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쪽 섹터 이 세 개의 기업들은 만약에 뭐 스택은 여러분들은 못 시겠습니다만은 아마 기술적으로 위치는 SK가스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받아요. 네. 혼자. 아니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원하고 가스공사는 어제 오늘 움직인 맞아요. 거고 SK가스가 먼저 움직인 게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 주가 관점에서는 SK가스가 오늘 좀 보이는 거 조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세 개 중에서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라면 예 저는 SK가스가 좀 더 낫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확실히 좀 선방을 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오늘 그리고 수산주들이 일본 네. 원전 오염수 뭐 방류 방침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죠. 지금 눈에 띄는 종목 보면 쌍용차가 중국 비아디랑 전기차 뭐 협력한다라는 얘기 오르죠. KT 서브마린이 LS 전선에 피인 수설이 돌면서 오르고 TS 인베스트먼트나 최근에 상투사들의 움직임도 있는데 이렇게 선방하는 이 종목들 안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본 종목들이 있으세요? 근데 전 너무 개별주라 개별주고 개별 재료고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때가 좀 많이 낀 기업이 많습니다. 때가 많이 꼈다는 건 이제 보통 우리가 회사의 본질과는 좀 떠나가지고 제가 몇 면을 다 설명드리긴 조금 시간관계 안 될 것 같은데 그 모멘텀 플레이 밖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뭐 워낙 이제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반짝반짝 한두 개 튀는 종목도 신기할 정도인데 왜 그런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네. 예, 그런 쪽으로는 안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하는 빅히트는 어쩔까요? 매도죠. 예. 근데 빅히트 너무 빠지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오늘 예정된 부분이고 지금 빅히트는 매도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제가 단칼에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비싼 건 비싼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럼 조정받고 있는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신재생 에너지주들 갖고 계신 분들도 버티시는 게 맞죠? 자율주행을 갖고 계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올랐던 뭐 라닉스 이런 종목들은 아직 오토파일럿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반짝 한 번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자신이 없지만은 혹시 이제 갖고 계시다가 우리가 보통 쉽게 표현해서 털지 못했다,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분석을 좀 벗어난 거죠. 일말의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오늘 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방등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주셔도 없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목을 찾아봅니다. 네. 지금 앞서서는 사실 막 그 업종분들 지금 조정이 나와서 내가 회복할 때 살 수 있는 업종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종목픽은 다른 데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2차 전지, 전기전자 아니던데요? 네, 저는 이제 아까 갑자기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장애 중심이 누구냐란 말을 우리 앵커님과 반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외국인. 장애 중심이 누구냐? 근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도 사고 있고 앞으로 살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 바로 SK 바이오팜입니다. 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이번 주 중에 수주도 하나 있었습니다. 5,800억짜리 수주도 있었는데 그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발표하고 뭐 기술 수출입니다. 뇌전증 치료제니까 좀 빠졌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그냥 5,8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일본 오노 약품과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임상 3상을 통과한 게 바로 엑스코프리, 세노바마이트인데 이게 결정적으로 뇌전증 치료제인데 이번에 이 일본 오노공업이죠. 여기가 2025년부터 상용화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가 수급 말했는데 이제 SK 바이오팜은 11월 11일 날 제가 보니까 MSCI 편입될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불량 해소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보통 MSCI가 60조 정도를 추정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이게 SK 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50위권 이내에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대략 매수 가능 금액을 추정을 해보면은 최소 1천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주가 하반 경직은 답보됐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SK가 가장 궁극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내년에 상장시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SK 입장에서는 SK 바이오팜과 SK 케미칼의 주가와 사업의 차질은 없애야 된다. 그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SK 바이오팜의 약진을 기대하면서 목표가는 21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IPO의 열풍을 이끌었던 SK 바이오팜 이제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종목 픽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주식창 하창봉 고수와 함께했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